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소폭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슈는 지난주에는 FMC 의사록과 잭슨의 미팅에 의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게 하나였었고요. 이번 주에는 두 개입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개인 소비지수, 30일날 발표는 개인 소비지수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밤에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이 엔비디아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큰 시장의 흐름이 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완전 서프라이즈를 주면서 사실 미국 시장을 이끌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12월에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위치였었는데요. 그때 엔비디아가 실적 AI 붐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엔비디아 실적만큼 굉장히 크죠. 특히 엔비디아가 그때 이후로 지금 4개 분기째 실적 발표인데 이 실적이 세 자릿수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엔비디아에게 얼마나 어떤 가이던스, 그러니까 어떤 가이던스를 또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블랙웰에 대한 출시 이게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그거 아니더라도 실적이 너무 기대가치가 크거든요. 그 기대치를 못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항상 기대치보다도 한 10% 정도나 20%가 더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얼마나 엔비디아가 맞춰주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LSEG라는 곳에서 따르면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 113%, 112% 정도 증가해서 286억 달러, 8천만 달러 될 거다. 286억, 8천만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한답니다. 예상입니다, 예상. 근데 저는 이 근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그 시장의 기대치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매분기 좋았기 때문에 이제 3개분기 정도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한번 크게 좋았다가 3개분기 지나면은 실적이 좀 어렵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모든 종목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눌리면 그 예상치를 뛰어넘지 못하면 이게 눌리는 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1.4%를 끌어올리면 나스닥 올렸는데요. 그때 같이 오른 종목이 또 AI와 반도체주들입니다. 뭐 캘콤이나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어도비 이런 종목들이 1.5에서 2%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대세인 거죠. 그래서 AI로 시장을 끌어올렸으니 AI로 꺾일 수도 있는 게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도 지난 분기만큼 더 좋아서 뭐 시장을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최고 중요한 게 봐야 하는 주식 해가지고 제목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지표 중에 하나는 6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했는데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년 대비로 5.4% 올랐는데요. 연간 상승세로 보면 약간 둔화됐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에 개인 소비 지출 30일 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확정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지표냐, 아니면 금리 인하 해서는 안 되는 지표냐, 아니면 금리 인하를 더 과하게 해야 되는, 강하게 해야 되는 어떤 뭐 지표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오는 지표들은 계속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9월달 금리 이후 연말까지 뭐 지금 시장에서 1%까지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진짜 1%가 할 수 있는지, 1%가 더 많이 하게 될지, 아니면 0.2 하고 멈춰서 해야 될지, 뭐 그런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거의 % 0.25% 가능성 66.5%.
빅컷이 0.5% 가능성 33.5% 이렇게 딱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안 할 이유는 안 하는 확률은 없습니다. 네, 전부 다 하는 확률인데 일단 어느 쪽이 높아지냐의 싸움인데요. 저는 지표가 소폭 둔화되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폭 둔화만이 시장을 금리를 안정적으로 인하시키는 거고 완전히 내려오거나 올라가면 시장은 좀 위험하지 않겠냐, 패닉으로 가지 않겠냐, 뭐 그런 해석도 됩니다. 국제유가가 2%는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하락한 모습이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유가 전망치를 뭐 하향 조정했다고도 하네요. 네, 그 부분이 유가를 하락합니다.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가를 뭐 안 볼 수가 없는 거겠죠.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신고가입니다. 그렇지만 요게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스닥도 옆으로 이렇게 행보입니다. 그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아마 뭐 오늘 좀 1.4% 올랐는데요. 엔비디아가 1.4% 오르는 거 정도. 또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습니다. 이거로 보면 뭐 둘 다 의미 없고요. 국제유가가 내렸죠. 2%. 국제유가가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요 라인만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요 라인만 넘어가지 않으면. 요 라인만 넘어가면은 인플레이션 강화 가능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요 안에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놀아도 여기서 놀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환율은 여기서 좀 내려왔습니다. 1327원까지 밀린 걸로 알거든요. 근데 환율이 지금 요 1330원, 30일에 끝났죠. 그래서 4원 정도 끝났습니다. 여기서 놀고 있죠. 제가 볼 땐 여기 요 근처에서 하방정성이 좀 생기는 게 맞는데 문제는 금리 인하 하면 뭐 하방정성 다 의미 없죠. 그냥 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하는 시점까지 이 원달러가 얼마나 버티느냐 뭐 요것도 뭐 시장의 중요한 하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그 순이익이 시장에서 매수가요 줄었어요. 그 8월 1일부터는 외국인이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1조 6천원.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9개월 정도 8개월을 매수했어요. 8개월 매수하다가 이제 9개월째 되면서 8개월째 되면서 7개월이죠. 8월달 가니까요. 7개월 매수하고 8월달부터 매도로 바뀌면서 이제 9개월째로 매도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게 외국인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한 22% 정도 저점 대비 22% 정도 올렸어요. 20% 올렸는데 외국인이 팔면은 사실은 기관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기관이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기관이 받아주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좀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안 받으면은 미뤄지니까 받아주고 있는 상황 뭐 그런 해석도 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월 기준으로 순이익이 점점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순이익이 없어지고 매도로 전환, 순매도로, 그쵸? 순유출로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특히 그 거래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한 1조 더 줄어들어 버리면 뭐 침체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일 거래량입니다. 1일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피가 2700에서 놀고 있죠. 코스피가 2700에서 아마 계속 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계속 싸움하고 있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를 행보하고 있습니다. 8거래 행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나 개인 소비출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나라비치 400조가 늘었네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3년째 들어갔죠. 3년째 들어갔는데 벌써 200조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우리나라 예산이 뭐 어느 순간이가 봤는데 500조 봤었는데 677조 1년 예산이 667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빚이 늘어나면 시장은 좋게 안 보죠. 시장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은행이 지금 뭐 대출을 조이고 있고 9월부터는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DSR을 두 번째로 또 강화하죠. 그래서 대출이 완전히 묶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유동성도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그걸 갚아야 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부동산 부족한 상태에서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